대통령 후보 등록일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우상호 공보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단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전남대 강연에서 뭐라고 언급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 예. 네, 오늘 안 후보의 발언이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저희 캠프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화답해 주셨고요. 네. 특히 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후보의 생각과 아주 부합되는 그러한 이야기라서 저희가 환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 남은 기간에 이 두 분의 협력과 경쟁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안겨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도 바로 그 감동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안 후보가 단일화 3원칙으로 첫째는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자,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실망하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두 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고 또 그것이 단순히 정권만 바꾸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이 두 분의 만남과 협력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세 원칙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가 연설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서론이 붕괴됐고 두 번째는 우리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치 혁신이 선거 의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거티브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이번 그 대선에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성과다.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부분은 네.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평론가들은 일시적으로 생겼다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1년 넘게 이분의 그 지지율이 유지된 것은 그만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예. 또한 저희 민주당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내부를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양상입니다. 더욱이 예. 그 새누리당이 지난번 박원순 시장 때 썼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다양한 흑색 선전,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구태 정치를 했지만 그게 그 두 분의 지지율에 변화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이제 반면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안철수 후보의 연설이 나온 다음에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현재 정식 네. 대선 후보가 아닌 경선 후보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야권 단일화의 위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새누리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그 선진당과 새누리당의 합당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결합과 이 두 분의 후보 단일화는 질적으로 다르고 이 가치와 철학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이 취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치를 이렇게 낡은 잣대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 두 후보가 만나기로 돼 있는데요. 만난다는 자체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의 제안 그리고 오늘 안철수 후보의 화답으로 이제 대선 전국은 빠르게 야권 단일화 국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내일 만나셔서 이런저런 좋은 대화를 나누셔서 앞으로의 단일화 전국 단일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두 후보가 내일 회동을 하는데 배석자 없이 회동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배석자 없는 회동,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통 정치 지도자들이 배석자 없이 회동하는 것은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쓰시는 방식인데요. 아마 두 분이 내일 모이셔서 흉금을 털어놓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실 것 같군요. 저도 뭐 두 분 대화 끝나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석자 없는 회동하면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당시 후보를 뽑을 당시에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당시에 이제 배석자 없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가 좀 연상이 되는데. 네. 과거에도 네.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배석자 없이 대화를 하셔서 좋은 합의를 이뤄낸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상키로는 내일 야권 단일화에 관한 그 거의 모든 사항을 다 논의하시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 단장님께서는 그 지난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과 좀 비교를 많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2002년 당시에는 이제 11월 3일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일주일 뒤에 두 후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회동을 하는데 이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 의논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만 2002년과 비교했을 때 11월 5일, 6일을 놓치지 않은 것은 그때보다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10일 이후에 논의가 진행될 것을 두려워해서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앞당겨져서 야권 후보 단일화의 큰 과정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두 후보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움직이다 보면 이 남은 기간에 등록 전 단일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두 분이 대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등록일인 11월 25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정리가 되면 저는 뭐 상당히 그 양측의 지지자들이 통합하고 또 국민들에게 단일화를 보고드릴 수 있는 일정에 있어서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요. 민주당이 새정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가동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양 후보 진영 간의 정치 혁신 협의체 또 다른 협의체가 이렇게 가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두 후보께서 만나서 상의하실 내용이라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가 거대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에게 반성도 하고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각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의지와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좋은 제안을 잘 의논하면 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 안경환 새정치위원장께서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경고도 하시고 혁신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저희 후보가 안경환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만큼 저희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변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최선의 혁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일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단일화의 방식. 이 시점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단일화 시기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월권이라서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어쨌든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박원순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만났을 때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한쪽 측에 손을 확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상당히 놀랐죠. 그러나 뭐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될지 또 다른 방식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두 분이 만나셔서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어서 저희가 옆에서 뭐 이런저런 방식을 관측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부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화에 있어서 보다 높은 가치가 정치 혁신이다라고 이제 안 후보가 계속돼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네.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 정치 혁신에서 하나의 뭐 걸림돌이면 걸림돌로 뭐 인적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글쎄, 어쨌든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당은 사실은 지난번 통합 이후에 또 총선 패배 이후에 끊임없이 저희들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요. 이번 우리 후보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상당할 정도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가치와 좋은 방안들을 얹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두 후보가 이제 회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옆에서 미리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두 분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신파 그룹에서 많은데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는 본인에게 맡겨달라라는 네.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후보 문재인 후보는 문제의식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당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정당 문화, 제도, 체질 전반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 한두 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정당의 체질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었으면 과거에 여러 차례 물러났던 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충정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방안을 만들어내실 텐데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았고요.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네네. 이제 커다란 국면이 전환됐고요. 이제 두 분의 대화 속에서 해결책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시점부터는 조심스러워져서요. 예. 이게 두 분이 만나기 전까지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관측도 하고 저희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나시기로 합의한 순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텔레비전 토론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네. 후보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 다음에 토론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검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냐 단일화하지 않냐의 문제에 대한 것과 국민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요. 과거에 그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그때 야당 후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야당 후보가 많다고 그래서 여당 후보였던 우리 당이 토론을 거절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언론사마다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안 후보가 어떤 면에서는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요. 또 내일 회동이 지나면은 또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마 이 과거 예측할 때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순간부터 지지율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근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시작되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안철수 후보의 그 우리 야권 후보 제안 수용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지율은 계속 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서 상당히 그 예측 불능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전격적으로 화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준비된 정치인처럼 역제안하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 단장님께서 보실 때 좀 세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안 후보가요? 그동안 이제 후보 단일화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또
또 그게 일정하게 지지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더 중요한 건 그런 작은 계산을 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단 더 이상 후보 단일화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열명을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이었습니다.